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셨는데, 오늘은 이제 예고 드린 대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 보호예수, 대주주, 무자본 M&A 등의 이제 단어들과 구조들에 대해서 미친 듯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그 주식 거래에 있어서 유동주식이라는 단어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들이 발행한 전체 주식 중에 그 실제로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가 가능한 것이 유동주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주주나 자사주, 그리고 임직원들이나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그 대형 기관 등이 소유한 주식, 즉 아무 때나 쉽게 매도할 수 없는 주식들을 비공개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공개 주식들과 보호예수처럼 거래가 제한된 주식들은 이제 부동주식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나 MTS에서 그 기업 정보란을 보시면 그 종목마다 그 유동주식 비율과 그 수량이 적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그 상장 기업, 즉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의 그 지분 구조를 살펴볼 텐데, 쉬운 설명을 위해서 그 나인센터라는 가상의 종목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센터라는 종목의 총 주식 수는 1000만 주인데, 그중 50%인 500만 주를 거기 대표인 씨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나인센터의 지분 50%를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즉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동주식은 이제 500만 주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나인센터의 대표는 그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최대주주와 그냥 일반 대주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주주는 그 기준이 이제 세법과 그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는 이제 주식 쪽 얘기만 하는 거니까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한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들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종목을 5% 넘게 들고 있는 대주주 중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을 최대주주라고 합니다. 이런 대주주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공시를 해야 되고, 심지어 왜 주식을 보유하는지도 공시로 알려야만 합니다. 경영진에 대한 우호 지분 목적인지, 회사를 뺏기 위한 적대 지분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투자인지 등을 알려야 하고, 그 선택에 따라 그 권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무튼 나인센터는 아주 깔끔하게 이제 회사 대표의 지분 50% 말고는 다른 대주주가 없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또 잠깐 그 유무상증자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증자는 회사가 돈을 받고 그 돈을 내는 사람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내고 새로운 주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 바뀌는 건데, 기존 주주들이 대상이라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되는 거고요. 특정한 누군가가 정해지는 거라면 3자 배정 유상증자, 일반인이 대상이라면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는 회사가 돈을 안 받고 기존 주주들한테 회사가 정한 비율로 이제 주식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상증자 비율이 1대1이라면 10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또 10주를 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공짜 주식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자가 진행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주가도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어떤 종목 100주를 들고 있는데 1대1 비율로 무상증자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주식은 200주가 되지만 주가가 이제 10,000원이 아니라 5,000원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치는 이제 그대로인 거죠. 그럼 회사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만 정리를 하면, 유상증자는 회사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주식을 더 찍어서 현재 주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풀어주는 거고요. 유상증자를 받는 사람들은 회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주식을 할인해서 판매하니까 사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이제 회사가 잉여금이 있어서 그걸 주식으로 이제 전환시켜서 주주들에게 주는 건데, 막상 주식을 받은 개인들처럼 회사 가치도 변동은 없지만 회사가 이제 잉여금이 있다는 사실과 그 어떤 그 감성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이제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를 설명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이제 컨버터블 본드, 줄여서 CB라고 합니다. 이 전환사채는 그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증서,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받는 건데,
쉽게 설명하면 유상증자는 그 증자를 받는 사람에게 주식을 직접 주고 돈을 받는 거라면, 전환사채 이 CB는 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증서를 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보통 전환사채는 구입한 지 1년 뒤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고 만기일과 이자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주당 1만원짜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 100주를 100만원에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전환사채는 이제 1년 뒤부터 전환이 가능하고 만기이자는 2%에 만기일은 3년 뒤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년 뒤에 주가를 보니까 2만원이 돼 있네요. 그럼 그 전환사채 100주를 바로 주식 100주로 바꿔서 매도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2배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환사채는 현재 주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 만원에 샀다라고, 그러니까 만원에 매수한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환사채를 받았다가 1년 뒤에 이제 전환을 하면 주식으로 바꾸면 여러분들 그 계좌에 그 이 주식을 주당 만원에 샀다라고 이제 써 있는 주식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주가는 2만원이니까 바로 2배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주가가 만원보다 하락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가라는 게 이제 뭐 1년 뒤에 올라가 있을지 내려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 아무튼 1년 뒤에 주가를 보니까 만약에 5,000원이라면 굳이 주식으로 바꿀 이유가 없죠. 예. 어차피 매도해도 50% 손실이니까. 그러면 굳이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젠가 올라가면 그때 전환해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 만약 해당 전환사채 만기일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좋다면, 그러면 이제 해당 전환사채에 설정된 만기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와, 전환사채는 그럼 너무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전환사채 CB는 회사가 이제 뭐 망하는 것만 아니면 딱히 리스크도 크지 않고 보통 이제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개인들이 그런 전환사채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전환사채는 보통 산다고 안 하고 받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 물론 당연히 돈은 내죠. 그런데 왜 산다고 안 하고 이제 받는다고 하냐면, 아무나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선택받아서 받는 경우가 99%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환사채는 회사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 회사 대표가 아는 사람 또는 회사랑 뭔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에게만 판매하는 거라서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일반 개인이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앞에서 설명할 때 이 전환사채는 받은 다음에 이제 1년 뒤부터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호예수라는 것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건데, 보통 보호예수는 뭐 새로운 최대주주 지분이나 뭐 임직원들 또는 뭐 특별한 회사 관계자들 주식에도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뭐 보호예수를 겁니다. 뭐 2년 거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주식들이나 전환사채는 그 주식수가 대량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부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년의 보호예수를 걸어서 1년 뒤 뭐 몇 월 며칠부터 주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공시를 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에 투자 중이라면 그때쯤에는 뭐 큰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대응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총 유동 주식이 1000만 주밖에 없는데 1년 뒤에 풀리는 전환사채 물량이 뭐 500만 주라면 뭐 유동 주식의 50%가 되는 물량이 시장에 추가로 쏟아지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무자본 M&A가 뭔지 알려드릴 텐데, 일단 M&A는 아시죠? Mergers and Acquisition이라고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의 인수와 합병입니다. 오늘 방송은 완전 초보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인수가 뭔지 합병이 뭔지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수는 한 기업 또는 개인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얻게 되는 거고요. 합병은 서로 다른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산업의 지분 상황을 보니까 최대 주주인 홍길동이 주식 30%를 보유하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홍길동 산업의 주식을 계속 매수하거나 3자 배정 유증을 받거나 아니면 전환사채를 받거나 아니면 뭐 다 짬뽕을 해서 지분이 이제 30%가 넘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또 다른 기업인 뭐 흥부제약을 인수하고 기존의 홍길동 산업의 주식과 흥부제약
대략의 주식을 뭐 특정한 비율과 조건에 맞춰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그게 바로 두 개의 회사가 하나로 합병이 된 겁니다. 보통 이렇게 정상적인 인수나 합병 과정에서는 인수나 합병을 할 회사가 인수나 합병을 당하는 회사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큰 돈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무자본 M&A, 무자본 인수합병은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겠죠? 어떻게요? 앞선 이 영상들에서 나온 내용이 사실 그 무자본 M&A를 이용한 건데 오늘 다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무자본 M&A는 그 대형 사채업자들 같은 그 쩐주들의 돈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에, 그러니까 내가 빌린 돈으로 어떤 회사의 그 최대주주 지분을 사서 경영권을 가져온 뒤에 마음대로 이제 유상증자도 하고 뭐 회사를 담보로 대출도 받고 등등 빌린 돈만큼 횡령을 해서 그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나는 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회사의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분을 갖게 됐으니 무자본 M&A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가 조작과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배운 것들을 복습도 할 겸 그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인스엔터는 그 총 주식 그 1000만 주 중 최대주주인 그 백모 씨가 500만 주인 그 50%를 들고 있고 백모 씨 그냥 백현진 씨라고 합시다. 예. 백현진 씨는 적당한 돈을 받고 자기 주식을 모두 팔고 싶어 합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을 모두 판다는 것은 이제 회사의 경영권도 모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회사의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가 2,000원인데 백현진 씨가 500만 주를 들고 있으니 그 가치는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현진 씨는 경영권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프리미엄을 더해서 2배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앞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가 됐든 그 현재 그 최대 주주인 그 백현진 씨의 지분 500만 주를 여러 개로 쪼개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그 주가 조작 세력은 대형 사채 시장이나 이제 비자금 관리 세력으로부터 200억을 빌려오는데 직접 뭐 현금으로 빌린 뒤에 이제 쪼개서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그쪽에서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법인 회사를 만들거나 뭐 개인 명의 등과 섞어서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나인스엔터의 최대 주주인 그 백현진 씨는 자신의 500만 주를 그 완조머니라는 대부업체에 160만 주, BHD 캐피탈에 120만 주, 또 새롭게 만들어진 그 사모펀드 2개에 각각 110만 주씩 판매를 하는데 주당 2,000원짜리를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2배인 4,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기존 최대 주주는 이제 회사를 넘기고 돈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건데 나인스엔터의 새로운 최대 주주, 경영권을 가진 주체가 어딘가요? 완조머니요. 네, 맞습니다. 완조머니가 160만 주로 주식을 가장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됐는데, 새로운 최대 주주 지분은 뭐가 걸린다고요? 보호예수요. 네, 맞습니다. 그 최대 주주인 완조머니 그 160만 주에는 보호예수가 걸리기 때문에 1년간 팔거나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BHD 캐피털과 그 2개의 사모펀드가 받아간 주식들은 바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계의 주체인 주가 조작 세력은 당연히 주가 조작을 했고 2,000원대인 주식을 15,000원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BHD 캐피털과 2개의 사모펀드는 총 340만 주의 주식을 평균 11,000원에 팔고 나갔으니 큰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 수익은 이제 주가 조작 세력과 돈을 빌려준 쩐주들이 서로 계약된 조건에 따라 나눠 가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최대 주주인 완조머니의 지분 보호 예수가 끝날 때쯤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은 다시 주가 작업을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될 주체를 섭외해서 완조머니에 이제 160만 주로 추가 수익을 내고 나인스엔터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결국 이 주가 조작 세력은 자기들의 돈은 쓰지 않고 남의 돈으로 나인스엔터를 인수했다가 주가 조작 등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떠난 경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사 돈도 빼돌렸을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작업을 당한 회사는 이제 관리 종목이 되고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 보호예수, 대주주, 무자본 M&A 등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알아봤습니다. 지난 1부와 오늘 2부에서 알려드린 이 기초적인 내용들은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잊어먹지 마시고 꼭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 앞으로 제 방송이나 다른 주식 방송 또는 뉴스를 보실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인데 증시까지 지금 추운 상황이라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힘을 내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